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뉴저지 주의회에서 이민자 신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했으며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2차례로 전망됐습니다. 연봉이 40만 달러에 달한 KT자 앱스 경위가 현재 초과 근무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부 감찰 조사에 직면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전 수석 고문인 잉그리드 루이스 마틴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달 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오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 동부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대의 출몰로 연방항공청이 드론 비행 금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연휴를 맞아 트라이스테이트 몇몇 지역에 가벼운 눈이 예보됐습니다. 지난주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남성 무리가 서로 주먹을 날리며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 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이 쇼핑 시즌으로 가장 분주한 연말을 맞아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뉴욕,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대도시 7곳에서 진행된 이번 파업은 아마존을 상대로 한 국제운수노조의 최대 규모 파업으로 파악됩니다. 아마존 10개 시설을 대표하는 약 1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아마존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비율은 약 1% 정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조는 아마존 측에 지난 15일까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션 오브라이언 국제운수노조 대표는 성명을 통해 아마존에서 연말에 구매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된다면 이는 아마존의 탐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조 측은 아마존 운영진에게 정확한 협상 날짜와 기한을 제시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아마존 측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년간 국제운수노조가 자신들이 수천 명의 아마존 직원과 운전기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대중을 오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고의적으로 대중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고 직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고 협박했다며 이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존은 올 초 미 전역 물류 및 운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나서기 위해 2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초봉을 20% 인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 기준 평균 시급이 22달러로 상승했다며 이는 약 7%의 임금 상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뉴저지 주의회에서 이민자 신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뉴저지에서 이민자 신뢰 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앨렌박 주 하원의원과 고든 존슨 주 상원의원은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앨렌박 의원은 법안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입법 절차가 내년 1월 20일까지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는 이 법안이 이민자 및 이민자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 카운티, 로컬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주민의 이민 신분 정보를 연방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민 신분이 연방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 법안은 그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정됐으나 결국 회기가 종료되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이민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2차례로 전망되면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18일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차례 정도로 봤던 지난 9월과 달리 이번에는 2차례 정도만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은 4.25에서 4.5%포인트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이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인 2%를 향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를 보면 19명의 위원 중 10명이 내년 금리를 3.75에서 4%포인트로 전망했습니다. 4명은 4%포인트 이상으로 전망했으며 나머지 5명은 3.5%포인트 이하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의 다음 회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인 내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1%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봉이 40만 달러에 달하는 퀴티샤 앱스 경위가 현재 초과 근무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부 감찰 조사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행정 업무를 맡으며 20만 4천 달러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감찰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앱스 경위는 월요일 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수요일 무급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뉴욕 경찰 최고 연봉자로 알려진 퀘이티샤 앱스 경위가 이번 주 퇴직 신청을 한 후 내부 감찰 조사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앱스 경위는 현재 초과 근무와 관련된 내부 감사 조사에 직면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녀가 허위로 초과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자신이 직접 근무 시간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는 혐의와 출근이 늦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을 조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앱스는 지난해 정규 근무 시간 외 1627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으며 이는 주당 평균 약 74시간에 달합니다. 이러한 초과 근무와 그녀의 기본 연봉 약 16만 달러를 합쳐 그녀의 총 수입은 4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조사가 다가오자 앱스 경위는 월요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퇴직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 수요일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앱스 경위는 20년 근속을 채우기 직전에 조기 퇴직을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에게 주어지는 연간 1만 2천 달러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월 약 1만 6천 달러를 받을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의 전 수석 고문인 잉그레 루이스 마틴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글렌 마틴 2세에게 포르쉐 구매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대출해준 사업가의 건설 프로젝트를 도와준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잉그리드 루이스 마틴이 자신의 아들에게 포르쉐를 구매할 수 있도록 거액을 대출해준 두 사업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은 그녀가 이에 관해서 목요일 오후 당국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스 마틴은 두 사업가가 진행 중이던 건설 프로젝트의 지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가는 DJ 수아베 루치아노로 알려진 루이스 마틴의 아들 글렌 마틴 2세에게 포르쉐를 구매하도록 10만 달러의 대출금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루이스 마틴이 개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업가 마양크 드위베디는 이스트햄튼 랜드마크인 더 메이드스톤 호텔을 포함한 호텔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마틴의 변호사 아서 아이달라는 루이스 마틴이 익명의 당사자를 대신해 뉴욕시 건축국에 전화를 건 것을 검찰이 혐의로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달라는 이 전화가 시와 당사자들 간의 분쟁과 관련해 재검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루이스 마틴은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며 자신이 검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이달 초 뉴욕시 맨해튼 한복판에서 최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오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범행 닷새 만에 검거된 그는 뉴욕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뉴욕으로 이송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뉴욕시 맨해튼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대표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루이지 맨지오니가 오늘 오전 펜실베니아 법정에서 범죄인 인도 심리를 받고 뉴욕시경에 의해 뉴욕으로 송환됐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맨지오니를 즉시 석방하라는 피켓을 든 수많은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시위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보험사가 환자들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살인적인 의료 비용으로 인해 신음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맨지오니는 지난 4일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한 호텔 앞에서 소음기를 장착한 불법 총기를 이용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인 브라이언 톰슨의 뒤에서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그는 도주한 지 닷새 만에 펜실베니아 알토나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그를 알아본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이후 맨지오니는 메릴랜드에서 부동산 가문으로 유명한 집안의 자녀라는 사실과 함께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유펜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엘리트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현재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은 맨지오니에 대해 테러 목적을 위한 1급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등 11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뉴욕주 법에 따라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연방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최근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 동부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떼가 출몰한다는 목격담과 우려가 제기되자 연방항공청이 드론 비행 금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연방항공청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미 동부 지역에서 정체 불명의 드론떼가 지속적으로 출몰한 데 대응해 드론 비행 금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뉴저지 내 일부 지역에서 드론 운항이 금지됩니다. 해당 지역은 해밀턴, 브리지워터, 저지시티 등 여러 도시를 포함하며 제한 구역은 지상 400피트까지 반경 1해리 이내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제한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벌금이나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드론의 밝기와 소음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드론이 정찰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내 등록된 드론은 100만 대에 달하며 매일 8,000대가 비행 중입니다. 한편 보스턴에서는 드론을 불법으로 조종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로건 국제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조종해 비행기와의 충돌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은 드론의 출몰이 심각한 문제로 연방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연휴를 맞아 트라이스테이트 몇몇 지역에 가벼운 눈발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전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눈이 약해 쌓인 풍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 기온이 영하에 웃도는 허드슨 밸리와 캐치킬 지역에서는 눈이 조금 더 쌓일 가능성이 예보됐습니다. 미국 북부 중서부주에 해당하는 노스다코다에서 위스콘신주에는 오늘부터 눈폭풍이 예고됐으며 동부 해안 지역까지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와 해안가는 금요일 저녁부터 가벼운 눈발과 함께 가벼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 위 미끄럼에 대해 주의를 요망했습니다. KBTV 뉴스 길예민입니다. 지난주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여행객 무리와 직원 1명이
서로 주먹을 날리며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몸싸움은 지난 12일 발생했으며 목격자에 의한 영상에는 파란 셔츠를 입은 직원을 포함한 3명의 남성이 하얀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과 뒤엉켜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3명의 남성은 서로 협력해 하얀 티셔츠를 입은 남성을 상대로 공격했습니다. 하얀 티셔츠를 입은 남성 또한 남성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노란 사인보드를 무기로 사용해 서로의 머리와 몸을 때렸습니다. 시카고 경찰 대변인은 난투극에 대해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고 사건 접수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어떤 이유로 난투극이 발생한 건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MTA는 퀸즈버스 노선 재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MTA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이 이루어지면 내년 여름부터 2차례에 걸쳐 새로운 버스 노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제안된 네트워크는 124개 노선으로 구성되며 이 중 94개는 지역 노선, 30개는 급행 노선입니다. 주요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포레스트힐에서 퀸즈 칼리지 노선의 Q74, 큐가든에서 JFK 공항 노선의 Q80, 로즈데일에서 자메이카 노선의 Q89, 플러싱에서 라과디아 공항 노선의 Q90이 추가됩니다. Q90은 기존 플러싱과 라과디아 공항을 잇는 Q48 노선보다 더 빠르게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개편됐습니다. 또한 퀸즈 지역운행 29개 노선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차 간격을 10분 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2025년 상반기에도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운영될 계획이며 영사 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뉴저지 한인회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문 전에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각 민원별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업무 내용으로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F4 비자 사증 발급 신청 등이 있습니다. 프론티어 항공이 무제한 항공권을 $299에 판매합니다. 프론티어 항공은 17일 고 와일드 패스 프로모션을 진행해 첫 5,000명에게 특가로 무제한 항공권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699로 인상되며 항공편당 1센트 세금 및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고 와일드 패스 유효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미 전역, 푸에르토리코, 카리브해,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등 프론티어 항공이 취항하는 국내, 국제선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은 출발 전날, 국제선은 출발 1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새해 첫날에 약 100개의 뉴욕 주립공원, DC 자연지역, 교육센터, 운하 트레일, 기타 공공토지가 개방되고 무료로 제공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날 하루 주내 모든 주립공원과 사적지, 운하 산책로, 자연센터 등의 주차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장소는 사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주립공원, DC 및 운하에 대한 추가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소재 겐트리 플라자 주립공원,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 소재 셜리 치숑 주립공원 등이 해당합니다. 롱아일랜드의 경우 베스페이지 주립공원, 존스비치 에너지 및 자연센터, 로버트 모세스 주립공원, 선큰 메도우 주립공원 등이며 허드슨 밸리 지역의 경우 베어 마운틴 주립공원, 프랭크 루즈벨트 주립공원, 나약 비치 주립공원, 미네와스카 주립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